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나우 유호정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짚어보는 프레스나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옵니다. 제주와 대구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자가 숨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닷새 동안 5명의 사망자가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능을 6주 앞둔 가운데 서울 대치동에 있는 대형 학원의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원가가 비상입니다. 강남구는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최고 제재 수수인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라임 사태가 벌어진 지 약 1년 2개월, 그리고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북한군 총에 숨진 공무원의 친형이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비공개 면담을 마친 이 씨는 진상조사와 시신 수색을 위해 유엔과 중국의 협조를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나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하지만 안 씨 측은 과로로 입원했지만 상태가 좋아져 이미 퇴원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불참 의사를 밝힌 안 씨는 당분간 컨디션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프레스나우였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프레스콕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맞고 잇따라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면서 모두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2명, 3명째 정도였는데 오늘 연거푸 2명이 또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지금 이 5명의 사망자까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천의 27세 남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두 이것이 독감 백신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나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공통점은 독감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이제 사망했다, 이런 공통점은 있긴 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인천의 17살의 고등학생, 그리고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이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지금 대전에서 80대 남성, 제주에서 60대 남성,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좀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전의 이 8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이제 기저질환은 없었어요. 그런데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5시간 만에 사망을 했고요. 이 제주의 60대 남성은 뭐 고혈압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다음 날 사망했고, 이 대구 7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병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 몇 시간 뒤에 이제 사망을 해서 지금까지 총 5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건당국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을 하긴 했지만 사망과 백신 접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심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천에 거주했던 17세 남학생, 그리고 고창에 있었던 70대 여성, 또 이 대전에서 사망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연령대가 일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5명의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젊은 남학생도 있고 좀 나이 드신 고령의 여성, 남성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온 노출이라든지 흰색 침전이 생겼던 백신을 이분들은 맞은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한 10여 년 넘게 맞아왔던 그 백신을 올해도 또 맞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근데 공통점은 이제 백신을 맞았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독감 백신과 사망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백신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 백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게 검증된 백신이에요. 지금 문제가 됐던 상온 노출이나 안에 이제 흰색 단백질이 든 이런 백신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맞아왔던 백신을 올해도 맞았는데,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백신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금은
추정이 될 뿐이지 백신 때문이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예.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나 연속해서 사망자가 나오면서 혹시 백신과 이 사망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오후 4시에 이와 관련돼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어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시중에는 뭐 백신 포비아다,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되겠다, 공포심이 이제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감까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은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한 뭐 어린이나 노인 이런 기저질환자들은 미리 이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맞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의 후에 네, 전문가 상의 의사와 후에 상의한 이제 후에 혹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이 진단을 통한 후에 정확한 진단 후에 이제 맞기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독감 백신의 가장 큰 부작용 두 가지로 불리는 이 부작용들이 독감 백신 맞은 한 15분 직후 혹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면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는 본인의 몸 상태를 좀 세심하게 보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조언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이런 증상들 그리고 뭐 부위가 빨갛게 오른다거나 뭐 주사 맞은 곳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예. 가벼운 발열 이런 것들은 독감 백신을 맞으면 그동안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만약에 2,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이 경우에도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아나필락시스 또 이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사망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아나필락시스는 전신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이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접종 후 15분 안에 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독감 백신 맞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병원에 머물면서 혹시 이상 증세 있는지 좀 기다렸다가 집에 가시라 이렇게 권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예. 가능성을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예.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이런 부작용은 좀 직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사망건과는 연관이 없지 않을까. 전혀 연관이 없다. 네. 예. 일단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가 길랭바레 증후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초 신경이 파괴가 돼서 마비가 예. 되는 이런 증상인데 이 경우 역시도 지금 사망건에 대한 물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천 고등학생 경우에는 1차 부검이 나온 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지금 이 사망건과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장 흔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부작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사, 예. 이 당국의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사망건 모두 아나필락시스라든지 길랑바레 증후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연한 공포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공포심을 갖지 않는데 왜 죽었는지 정말 백신 때문인지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지금 맞으려고 기다리는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 노인분들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렇죠. 공포 영화도 예. 제일 무서울 때가 그 귀신이 나타나기 전이 더 무섭잖아요.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를 때. 네, 바람 불고 예.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 이유 없이 5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뭐 병원 의사나 보건소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못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질병관리청이 지난번에 상원에서 유통된 백신에 대해서도 맞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예. 맞은 걸로 나타났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대책을 좀 내놔야죠. 예. 이럴 때 행동수칙, 국민의 행동수칙을 내놔야 하는데 무조건 저는 기피하고 안 맞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예. 한 해에 우리가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독감이 대유행하기 전에 맞아야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2,900명 정도 되는데 예. 지금 5명이 사망했다고 해서 2,900명 되는 독감 사망자가 나오는데 안 맞는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예. 그래서 90% 이상이 독감 사망자 중에 90% 이상이 65세 이상이니까 예.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의사의 지침대로 권유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지 트윈데믹. 지금 코로나19하고 독감하고 같이 오는 트윈데믹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걸 일부라도 좀
막을 수 있는 게 예. 독감 예방 주사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망했는데 제품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유통 경로도 다 달라요. 그리고 개인별로 또 다 환경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을 더 이상 좀 혼돈에 빠뜨리지 말고 예. 오늘 뭐 대책을 내놓는다는데 구체적인 지침을 빨리 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의사와 충분히 면담 상의를 하신 다음에 독감 접종을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택배기사들의 사망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과로사에 이어서 또다시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공부를 비판합니다. 아침에 통화하면 뭐 분류하고 있다, 바쁘다. 오후에 통화하면 또 배송 중이다. 저녁에 통화하면 아직 집에도 못 갔다. 안부를 물은 적이 없어요, 저는. 배송이 끝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노동부가 현장에 단 한 번도 나와서 실수한 적은 있느냐? 놀랬죠. 저도 막 충격이 좀 크고요. 일요일날 지금 밥 약속까지 해놓고 그만두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인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나 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네, 택배 근로자들 과로사에 이어서 부산에서 50대 이 택배 노동자가 생활고와 또 여러 가지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거는 좀 뭐 과로사냐 아니냐 뭐 유족과는 조금 논란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유서 내용을 보면 상당한 갑질 또 여러 가지 생활고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숨진 이 택배 노동자 옷 안에서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이 됐어요. 이 유서 내용을 보니까 택배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국가시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현실은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 이런 생활고를 또 언급을 했고요. 또 보니까 또 한여름에 150만 원 하는 이제 중고 에어컨도 잘 사지도 않고 대리점은 소장을 불러서 뭐 화풀이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들 그리고 이제 대리점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갑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얽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이 앞서서 뭐 국감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 택배 노동자들 아주 경무에 시달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제 택배를 배달하면서 심한 과로 상태를 갖고 있는데 유호정 기자, 이 앞서서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의 이제 생활고라든지 또 직장 내 갑질. 근데 사실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활고가 있으니까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고 그래서 또 과로가 쌓이는 거니까요. 다 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로사 인정을 좀 받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예. 네, 그런데 뭐 최근에 법원 판결을 보면은 이 상해 관련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뭐 극단적인 선택의 경우에도 이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에서는 뭐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법원의 행정소송까지 가면은 이 유족 측 쪽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얘기한 경우는 지금 유서를 남기고 택배 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인데 이에 앞서서 지난 12일에는 과로사로 추정이 되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이 숨진 채 발견된 택배 노동자의 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2일 오후라고 하면 한글날 당시에 이 택배가 굉장히 물량이 많았을 한글날 이후에 이 택배 노동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서 동료가 집에 가봤더니 이미 숨진 채 발견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택배 노조는 과로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이제 4일 전, 그러니까 한글날 전 8일에 동료에게 보냈던 이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 메시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상자를 420개를 들고 나왔는데 아직도 다 못 돌았다. 집에 가면은 5시 반이 넘는데 새벽 5시인데 한숨도 못 자고 또다시 출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또 들고 나와야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하고 휴일을 쉬고 그다음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동료가 집에 가 보니까 숨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유가족 측은 과로사다. 그리고 지병과 뭐 이런 이전에 뭐 사망할 원인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택배사 같은 경우에는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과 4개 택배회사 대표들이 이 기사들의 과로 또 복지 개선을 위해서 협약 시 공동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만 이 택배 근로자 사망자가 무려 11명에 달합니다.
김태희 기자, 이게 맨 장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는 또 이제 각 택배 현장에 진짜 긴급 현장 점검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러면 뭐 합니까? 계속 개선이 안 되는데 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올해만 해도 이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진 건수가 11건이나 돼요. 예. 물론 이전부터 뭐 4건, 3건 등 5건 예. 이하로 사망사고 있었지만 올해 특별히 그 수가 또 급증을 했고요. 또 예. 지난해 180명이던 이 재해자 수가 올해는 또 상반기에만 벌써 130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왜 이렇게 자꾸 과로사하는 이 택배 근로자들이 느느냐. 이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원인으로 택배 분류 작업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일을 나가기 전에 이제 본인의 차에다가 이제 택배를 쌓잖아요. 이제 그런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짜 노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당도 없는 공짜 노동 때문에 과로사하는 이 택배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예. 이들의 주장인 것이죠. 뭐 택배 업무 자체가 워낙 힘들고 경무에 시달리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굉장히 이 택배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택배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겠지만 그 물건을 날라야 되는 택배 노동자들은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코로나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예. 사회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도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얘기를 좀 면키는 어려운 상황인 것 택배 같아요. 회사도 물론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업무량이 엄청 늘었어요. 대략 한 예. 20% 이상 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0개에서 하루에 한 400개 정도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고 예. 배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소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심야 배송이 금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의 경우는 날 새서 배달하고 또 씻고 밥 먹고 다시 출근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택배사하고 대리점이 당일 배송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일에 다 배송을 해야 되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당국이 개입을 해서 제도적인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노동자들의 경우는 입직 신고 자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산재보험료를 대리점이 물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런 엄청난 불상사를 당할 경우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예.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류 작업 비용을 전혀 주질 않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배송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들지만은 분류 작업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리점과 예. 택배사가 계약을 좀 맺어서 물류를 분류하는데 또 비용을 좀 지불하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백신 문제 또 택배 문제와 관련해서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